네. 주제 말씀하실 때 그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논술 전형 고민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이제 이유는 네. 너무 문이 좁아지고 있다. 네, 옛날에 맞아요. 진짜 많이 뽑았는데 하여튼 교육부의 대입 정책 간소화 또 네. 논술 전형에 대한 축소 흐름 이게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해에는 논술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뽑았던 어떻게 보면 최대 대학이라고 봤던 고려대학교가 그렇죠. 논술 전형을 이제 폐지했죠. 핫 이슈였죠. 핫 네. 이슈였죠. 네. 뭐 미리 예고하지 않아서 3년 예고하지 않아서 배신감 느끼는 학생들 되게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문이 좁아졌다, 좀 넓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인원으로 보면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인원으로 보면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0명 가량이 좀 더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네. 14,800여 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2018학년도죠. 작년이죠. 작년이죠. 네. 근데 12,90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인원이 좀 감소했다라고 느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논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2개 대학이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올해는 13,300명 정도 수준을 논술로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 대학 늘어났고 감소 네네. 추세에서 감소가 된 건 사실 고려대가 가장 네, 핵심적인 역할을 맞아요. 하고. 한 번에 나갔죠. 네, 김호 선생님 원래 작년에 계획 인원은 13,000명이 좀 넘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13,100여 명 정도 됐는데 네. 예, 실제는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던 대학들의 정원을 보니까 13,000명을 넘지 않았다라고 네네.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2,000명대에서 300명 이상이 올해는 좀 더 늘어났다.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두 개 대학이 늘어난 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대학 작년보다 수도 넓어졌다. 일단은 좀 늘어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31개에서 33개. 33개 대학으로. 네. 네. 이게 뭐 2학년이나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서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네, 네. 그럼 31개에서 33개 대학으로 늘어났다면 교육부에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은 논술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포석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내년에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저도 학교 현장에 있지만 지금 현재 1학년 입학생들까지도 일단 네. 논술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보고 지금 준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학 정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단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보여주고 네. 대학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시험 자체가 워낙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준수하는 쪽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바람직한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하는 역전이 가능한 수시 전형. 네네. 그러니까 뭐 교과, 네.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 12년 동안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했던 애들이 교과형 가고 네. 거기에 성격까지 좋아가지고 오지랖 우주 최강의 오지랖으로 막 활동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교무실 막 문턱이 닳도록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비교과 만들어서 학종 가는데 네네. 논술이 이제 어떤 애들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2019학년도 전형 계획에 대한 모집 비율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교과형은 전국 대학이 41.4%나 네. 되고 뭐 종합은 24.3%인데 네. 논술은 꼴랑 3.8%란 말이에요. 네. 우유 수준이죠. 네. 우유 수준. 근데 선생님 실제적 네. 프로테이지는 또 그렇지 않죠. 그럼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정시수시 전체 대입 정원의 총 이제 분모분에 네. 그 논술로 뽑는 인원을 따지면 역시 4% 정도가 안 되는 이제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총 정원을 분모로 삼았을 때는 이게 대략 한 15%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영향력이 큰 거다. 그렇죠. 네, 정시까지 제외하는 상태가 아니라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예,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학종을 뜨는 해, 뭐 논술을 지는 해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현재 함께 가고 있는 해. 그렇죠. 함께 가고 있는 애.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학들은 논술을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요 대학 기준. 전국 대학으로 하면 3.8%지만 네. 주요 10개 대학을 하면 17%거든요. 네. 어디 그 선생님들은 그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살이 많은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네, 얘기를. 딱 보고 알 수 있긴 한데 손등이요. 우리 보통 손등이요. 네. 저는 발등이요. 네, 뭐 새로운 이론인데요. 손등, 발등 고민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배가 살이 많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배는 보통 지방이 많이 모여 있고, 네. 그러니까 살에 해당하는 뭐 이런 근육 엉덩이나 아니면 뭐 운동량이 높은 팔이나 다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게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게륵.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닭갈비 이거 살 뭐 먹잘 거 없지 않아라고 하는 근데 뭐 맛은 이런 있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3.8% 이러면 이게 게륵 전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주요 대학 관점에서 보면 소갈비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죠. 예. 네. 될 것 특수부위다. 같아요. 그렇죠. 특수부위다. 네. 네네. 물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논술 준비 대상자가 인문계냐 네. 혹은 또 자연계냐에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학별로 좀 분석을 2019학년 것도 해봤는데
네. 실제 모집 계획 인원상에 인문계보다는 또 자연계 인원을 더 많이 뽑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연계 논술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공부, 내신 공부와 직결되어 있는 수학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비교하기 어려웠을 거다. 또 특목자사 애들이 경쟁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논술을 좀 더 많이 뽑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그냥 전년도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이게 아니고 뭐 전년 대비 우리 대학이 몇 퍼센트 뽑아 이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는 이과인데 그럼 실제로 모집 정원이 몇 명이고 전체 인원의 분모로 아까 말씀하셨던 걸 이것도 한번 우리 학생들이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유보다 좀 많은 3.8%. 네. 이거는 아니다. 이거 단수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무시할 수 없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신선한 대학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311명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뭐 낯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아는 이런 대학인데 241명으로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늘린 대학도 있어요, 인원을. 네,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을 뭐 줄이는 분위기 속에서 늘린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화여대 중앙대도 각각 뭐 125명, 50명을 확대해서 이화여대는 670명,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886명이니까 사실은 전체 정원에 상당히 많은 학생을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네, 논술 맞습니다. 다 보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성신여대가 논술을 보는데 311명이면 이 대학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신여대랑 점수상으로 또는 비슷한 레벨의 대학들의 남녀공학 그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녀들이 성신여대 쪽으로 논술 전형으로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가면 비슷한 성적대 남녀공학의 대학에 남학생들끼리 또 쓸 수 있는 또 그 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생 네, 이런 데서는 또 분산 지원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러면 6회에 해당하는 횟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럴 거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네. 그 여대 입시 요강의 변화가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인가요? 하여튼 뭐 파장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도 근데 우리가. 보통 그녀들의 선택은 왜 그런지 잘 모르지 않나. 아니, 근데 논술을 보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맞다 안 맞다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지원 기준하고 또 전형 방법을 또 간소화한 대학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김호 선생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뭐 시립대가 특별히 원래 추천 전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립대가 그동안 계속 학교 현장에서 요구했던 사항,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왜 문을 열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드디어 이제 이번에 이제 열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추천 전형에 대한 것을 이제 폐지하고 전부 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무제한. 네. 그것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는 그 시립대 내신으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더구나 주요 대학인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았었죠. 아니 뭐 우리가 지나간 얘기니까 시립대 입장에서 삐지면 안 되고 아니 학교장한테 추천 인원의 제한을 줬는데 교장선생님도 고민이야. 그러니까 뭐 추천 받으면 논술 능력인데 논술로 추천해야 되는데 뭐 논술의 객관적인 어떤 학교 자체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야 그래도 시립대 내신 반영이 되니까 내신 좋은 애들을 추천해서 보냈는데 얘네들이 또 논술을 못 써요. 그렇죠. 2단계가 내신인데 1단계 논술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논술 전형에서 일단 시립대가 또 역시 학교장 추천을 폐지했다. 그러면 쓰고 싶은 자는 모두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전년보다는 경쟁률은 올라가니까 6회 제한에 또 걸려서 시립대랑 나란히 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들이 또 경쟁률은 다소 하락할 수 있고 분산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볼 수 있네요. 연세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학생부 반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그다음에 비교과를 10 반영했는데 이제 올해 논술 100%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을 간소화한 대학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을 지금 치르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잖아요. 서영고 그렇죠. 그래서 논술 전형, 특히 연세대 논술 전형이 이번에 핫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호씨, 이과 논술은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자연계 지원하는 친구들은 학생부를 보지 않아도 논술을 잘 쓰고 체제를 맞추면 합격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인문계 정답 있습니까? 그 인문계 논술도 정답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특히 그 예전처럼 너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봐 뭐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오고 거기에 이제 추론 능력이라든지 자료 해석한 능력까지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계열처럼 답에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일단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형 요소가 두 가지잖아요. 논술 100%, 수능 최저 맞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는 일단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논술은 만만치 않다.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측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강대학교가 최장력 기준 안 한다고 또. 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었습니다. 왜 이게 높았냐면 국수 영탐 이 중에서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을 각 2등급이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2등급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4개 영역이니까 2개가 3 나오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일일이 나와도. 근데 이제 그걸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인 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특정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부족한 과목을 잘 조합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난 잘 됐네. 수능 못 봐도 되네. 이게 아니고 다른 전형 요소의 풍선 효과겠죠. 서강대 논술이 문과 논술 어렵죠. 네, 문과 논술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죠. 서강대학교가 이제 가톨릭의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철학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을 이렇게 대체로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그런 쪽에 있어서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도 수리 논술만 나오니까 또. 그렇죠. 수학만 나오는데 보통 이제 문항을 크게 이제 줄로 나눴을 때 앞에 문항은 지원자 대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쓰는데 결국 두 번째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 합격자를 변별하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